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25강에 걸쳐 방과후 지도사 과정을 강의하게 될 정은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과후 지도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방과후 지도란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지도사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25강까지 수업을 다 마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실제로 학교에서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지도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방과후 지도사에 대해서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25강에 걸쳐서 크게 3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배워보실 수 있는데요. 제1부에서는 방과후 아동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적인 기초를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방과후 아동의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다루어 볼 거고요. 제3부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활용법과 실제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는 그러한 단계로 나누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부에서 이론적인 기초를 같이 배우게 될 건데요. 방과후 지도에 대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성격, 그리고 방과후 지도에서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알아야 방과후 지도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능과 유형에 대해서 배워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지도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곳에 방과후 지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알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지도자가 되면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하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하는지를 같이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과후 아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발달 심리학적인 배경과 아동의 발달의 이해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과후 학교라고 하면 보통 초등학생 그리고 초중고 학생까지도 광범위하게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동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아동들이 실제로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격과 그 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같이 배워보실 겁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동의 아동 상담을 같이 다루어 줄 거고요. 이러한 이론적인 기초적인 것들을 통해서 제 1부를 배우시게 될 거고요. 2부에서는 방과후 아동 지도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방과후 지도의 시설의 유형과 현황을 다루어 볼 거고, 실제로 환경에서 시설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안전함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안전함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동 방과후 지도의 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다루게 될 겁니다. 아동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지역사회 간에 같이 상호소통이 되어야 아동 지도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방과후 아동의 지도 방법과 평가를 같이 다루고, 그다음에 이곳에서 이제 교수 방법론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담의 실제라든지 아동을 지도하면서 가지게 될 수 있는 팁들을 같이 나누면서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부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것들을 다룰 건데요. 방과후 아동 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같이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하게 됨에 따라서 인성교육에 대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실제를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지도, 그다음에 사회관계, 예술적인 것들, 그리고 또 건강,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상담적인 거, 기타 특수한 특별 활동들을 같이 다루면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 이 강좌를 들으시면 이론적인 부분과 그리고 실제로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시고 취득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제1부 방과 후 지도의 이론적인 기초의 1장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은 방과 후 지도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 후 지도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선생님은 나는 방과 후로 미술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생활지도를 좀 하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협소적인 의미 외에 방과 후 지도라고 하는 광의적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과 후 지도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과 전후에 혹은 방학 기간에 학령기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방과 후 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일정 시간 학교를 포함해서 공적으로 운영하는 사설기관이라든지 복지관 이러한 장소에서 보호 교육을 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지도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인 학교 교육이 아닌 아이들이 이제 학교 교육을 벗어났을 때에 실제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맞벌이로 직장에 다니시게 되면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인들의 보호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정적인 보호와 교육을 위해서 방과 후 학교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한 방과 후 학교에 맞춰 방과 후 지도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초등학교 1년 학생 중에 희망하는 자 모두는 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돌봄 교실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처럼 방과 후 지도라고 하는 거는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적인 활동의 지도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지도는 방과 후 아동 지도, 방과 후 교육, 보육,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이러한 것들로 굉장히 다양하게 혼용이 되어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2016년에 방과 후 학교라고 하는 공식적인 명칭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조금 더 체계화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지도의 협의적인 의미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로 1차적인 목표가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혼자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적인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를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광의적인 개념으로는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 각종 모든 교육 활동,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와 연계된 여러 기관에서의 교육 활동이 광의적인 의미의 방과 후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학교와 기관 그리고 사회, 가정과의 모든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 통합적인 총체적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과후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서 수익자, 즉 학부모의 부담 또는 재정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규 수업 이외에 학교가 수업이 끝난 이후에 교육활동과 돌봄을 하는 그런 형태로서 학교의 계획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입니다. 방과후 학교의 명칭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요. 1995년에 교육개혁안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2003년까지 특기 적성 교육 등 방과후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2004년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라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특기 적성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수준별 보충학습,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방과 후에 수업을 더 보충하는 그러한 형태들을 띠게 되었고요. 이러한 이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됨에 따라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교 끝나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지 않는 형태 내에서 수업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이제 방과후 학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통합을 하면서 48개의 초, 중, 고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방과후 학교가 명칭이 쓰여지고 더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방과후 학교, 방과후 지도에 대한 비전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창의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성, 생활지도, 그리고 돌봄을 통해서 정서적이고 안정적인 것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그리고 보다 사회성도 높은 그리고 교육도 잘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인재로 육성을 하기 위함이 방과후 지도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계별로 보시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4단계로 좀 나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은 사실 부모님 그리고 성인의 보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이때에는 방과후의 보육활동, 돌봄이 조금 더 집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교외의 그런 이제 공부에 대한 욕구들도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이제 이 당시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다양한 취미 활동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기 적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 교육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 밖으로 교외로 나가게 되던 것들을 학교 안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공간, 제도권 안에서 방과후 학교를 경험하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중등, 중학교 친구들에게는 수준별 교과 보충과 심화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특기 적성도 포함이 돼서 사교육비를 경감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교육적인 수준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요. 수준별 교육과 그리고 아이들이 학업에 많이 치중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 관리,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진로 지도, 어떻게 하면
진로를 방향을 잡을 수 있는지 진로 코칭 그리고 능력을 개발하는 그러한 방과 후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과 후 지도를 보시면 초등 돌봄 교실과 조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과 후 학교와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초등 돌봄 교실은 조금 더 돌봄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오후 돌봄과 그다음에 오후 이후에 저녁 이후 그다음에 돌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적성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같이 심화가 된다면 초등 돌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맞벌이의 저소득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상태의 그런 이제 학생들을 학교 여건에 따라서 담임이 추천을 하여서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이제 활동을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일시적인 실직을 한다거나 경력이 단절됐을 때 아이들이 이제 갈 곳이 없는 친구들은 초등 돌봄 교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사실 초등 돌봄 교실 기준에서는 1, 2학년까지는 돌봄이 케어가 되고 3학년 이후에는 학교 측에서 추가적으로 여건이 되는 경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초등 돌봄 교실과 방과 후 교실 이 모든 곳에서 방과 후 지도사의 역할이 가능하고요. 그 방과 후 지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특수적인 부분들, 교육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지도의 성격을 조금 살펴보면 방과 후 지도는 제도 교육과 다소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에 수업을 듣는 거는 아까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이와 부모님의 자발적인 그런 욕구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의 기능도 포함이 됩니다. 아이들이 그냥 마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휴식 그리고 정서적인 것들 그리고 교육 내에서도 조금 더 릴렉스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제도 교육과의 구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부모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요. 아동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돌봐줄 수 없는 그 시간대에 아이들을 케어해주면서 안정감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정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가정을 효율적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교와 가정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방과 후 지도에서 배우고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방과 후 지도는 굉장히 사회 참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지도의 필요성을 조금 살펴보면 방과 후는 성인의 보호가 없는 아동들에 특히 처음에는 초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보호 아동, 혼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했던 아동들 그리고 열쇠 아동이라고도 불렸는데 열쇠를 가지고 본인이 그냥 집으로 가서 열쇠를 따고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아동이기 때문에 열쇠 아동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에게 방과 후 지도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안정과 돌봄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교육비에 대한 경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을 양육해 가고 아이들의 특기적성을 살려주면서 교육 복지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보다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과후 지도의 목적을 보시면 가정이 변화가 됨에 따라서 방과후 지도의 수요가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성인이 부재하고 양육이 취약한 가정들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기혼 여성들이 경제적인 활동으로 참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양육이 좀 어려워지게 됐고요. 그리고 자녀 양육의 기능이 약화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아이에 대한 보호에 초점보다는 나의 일을 하거나 나의 것을 만들어가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양육에 조금은 소홀히 되는 그러한 부분도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 취약 가정이 증가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 이혼율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가정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 그리고 탈북 가정과 같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하기에 어려운, 교육을 받거나 수업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제 취약 가정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수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사회성과 같은 그런 이제 부분들도 약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가치관이 변화를 하게 됨에 따라서 가정의 변화에 따라서 방과후 지도가 필요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의 교육 환경의 변화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교육 환경은 어떤 인적 자원의 육성의 중요성과 사회적인 사업, 교육 복지 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이 각광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하고 건강한 그런 자원의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부모님들도 자녀 학업의 보충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사실 이제 학교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사교육비가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면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과도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육의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교육 환경에 대한 기회의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격차의 양극화 심화를 조금 맞춰주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방과후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유해 환경에 대한 노출이 증가가 되고, 왜냐하면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와 같은 또 상업적이고 폭력적인 선정적인 정보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아이들의 안전성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 환경의 변화가 이뤄지게 됨에 따른 또 다른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의 인식도 증가를 하게 됐는데요. 생존의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권리, 그리고 아이들이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에 따라서 사회적인 환경의 이러한 변화가 방과후 지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경제 환경의 변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노령화 확산, 그리고 여성 노동력의 수요가 증대가 됨에 따라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도받고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필요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동들을 방과후 교실이나 이런 안전한 공간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한 것에 대한 인지가 사실 이제 근로를 하시는 부모님들의
부모에게도 노동 생산성을 증가를 시키고 훨씬 더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서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두 쪽에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과후 지도에 대한 필요는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로서 또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에서는 가장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측면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방과후 지도사라고 하는 거는 아동들의 보호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질병, 급식, 간식 등을 통해서 건강과 이러한 것들을 도모하기도 하고 보호적인 것이 정서적인,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도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좋은 생활 습관도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보았던 것이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학교 교육의 보충을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특기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문화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방과후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지도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과 보육, 생활 지도와 학습 지도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같이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방과후 지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동의 방과후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방과후 지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과후 지도사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측면, 보호와 교육적인 측면과 개념, 그리고 용어에 대한 이해를 좀 다루었고요.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두 번째 장에서는 방과후 지도사의 유형과 기능, 실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